저에게 충격을 준 뉴스는 중국 전력난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부족 현상을 악화시켜서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공급망 이슈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인 듯합니다. 다우는 0.3% 하락, 나스닥은 0.14% 하락, S&P 500은 0.2%가량 하락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변동성이 좀 보이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점 부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악재들에 대한 우려로 인한 매도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의 싸움이었다고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힘이 더 센지가 올해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듯한데요. 결정지어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하나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해결입니다. 13일 JP모건과 델타항공 등을 시작으로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후 TSM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닝 시즌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직전 분기에 비해 솔직히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 편입기업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직전 분기에 94% 증가해서 대폭 낮아진 증가 예상폭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이날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로 제시하면서 이전 전망치보다 1%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공급망 문제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한 이유, 그리고 현재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선 델타 바이러스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악재들은 이 델타 바이러스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전처럼만큼은 아니더라도 백신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머크의 치료제로 인해 코로나가 잡힐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회사가 되었든 결국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58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적으로는 1.7 이상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왔는데 나스닥도 상승하지 않고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당연히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고 매수세가 유입되었으나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악재인 듯 보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어제와 같은 32입니다. 실적 발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테슬라가 드디어 $800 위에서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장기적으로 봐도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나이키가 2% 상승 마감해준 것도 눈에 띄고 구글과 반도체 섹터가 유독 많이 빠진 게 눈에 띕니다. 구글은 1.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일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페드의 지난달 FOMC 회의록이 발표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지난달 FOMC 회의록에서 페드의 테이퍼링 계획과 관련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이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은 소비 심리를 짓누를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요. 그는 페드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과 의회의 추가 재정 정책 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라고 말했지만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르진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금 인상 흐름 역시 주목했는데요. 일부 기업들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수당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저에게 충격을 준 뉴스는
중국 전력난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부족 현상을 악화시켜서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에게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대만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는 세 곳에 전력난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대만 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만 증시의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공시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가 전력난으로 조업을 멈추면서 반도체 부족으로 중국에서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는 애플이나 자동차 제조업체 등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 공급업체인 대만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26일부터 4.5일 동안 공장 3곳의 가동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대만 폭스콘 계열사로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이성정밀도 공장이 5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애플 아이폰과 스피커 계약을 맺은 콘크래프트도 쿤산 공장을 같은 시점부터 각각 5일 동안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애플 협력업체이자 아이폰 조립업체 가운데 하나인 대만 페가트론 역시 공장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이들 회사는 모두 지방정부의 전력 공급 제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진짜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는 듯 합니다. 모든 악재가 다 중국에서 나오는 듯한 이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웅덩이 매매법 장기 투자 현재 매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저는 61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비중은 이미 9월에 완료했고요. 현재 112선 부근에서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분할 매수 중이고 QLD는 분할 매수 8일차이며 약 10거래일 동안 3차 매수 비중을 분할 매수 계획을 가지고 매수 중입니다. 전 오늘과 내일까지 3차 매수 비중을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22선 부근 3차 매수 타이밍에 QLD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웅덩이 매매법 신규 진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3차 매수 타이밍으로 들어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3차 매수 타이밍이 끝나셨던 분들은 다시 3차 매수 타이밍이 내려왔기 때문에 QLD에 투자할 남은 연금의 50%로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기간을 정해두고 그대로 일정 비중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는 더 떨어질지 앞으로 그냥 상승해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에서 원칙대로 매수하는 겁니다. 오르나 내리나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QLD와 마찬가지로 SSO 역시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는 모두 끝났고요. 그리고 현재 3차 분할 매수 중이고 QLD는 8일차, SSO는 9일차입니다. SSO는 저는 오늘만 매수하면 3차 매수 타이밍에서의 분할 매수도 모두 완료됩니다. 그리고 SSO 역시 현재 122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직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서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미 3차 매수 타이밍을 미리 끝내셨던 분들은 다시 SSO에 투자할 현금의 남은 50%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지금 이 웅덩이 구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줍줍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쭉쭉 상승만 해주는 게 당연히 좋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들보다 더한 이슈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만 봐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사태만 봐도 엄청날 겁니다. 그때는 진짜 폭락 수준이었으니까요. 결국 미국 지수는 올라와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지성 적립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웅덩이 매매법으로 지금과 같은 웅덩이에서 열심히 줍줍하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웅죽하시면 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